안녕하세요, CNTV입니다. 오로라 관광의 성지인 캐나다 옐로우나이프를 영상으로 소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로라를 보기 위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두 곳이죠.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 그리고 캐나다 노스웨스트 테리토리주에 있는 옐로우나이프입니다. 오로라는 아시아인들에게 인기가 참 높아요. 90년대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왔었고요. 최근엔 한국과 중국인들이 많이 방문해서 옐로우나이프에 가면요, 동양인들이 하도 많아서 무슨 아시아의 어느 도시에 와 있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언제 가면 좋을지, 어디 가서 오로라를 보면 좋은지, 비행기로 가면 비용은 어떤지, 차를 가지고 가도 되나? 그리고 차를 가지고 간다면 무엇을 준비하고 또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 현지에서 숙소는 어디로 정하면 좋을지, 가서 오로라 보는 것 외에 낮에는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좋을지, 그리고 준비물은 무엇이 필요한지 등등 이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옐로우나이프가 있는 캐나다 노스웨스트 테리토리 준주는요, 엘버타주와 이웃해 있어 캘거리나 에드먼톤에서는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가까운 편이라요,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오로라는 여름을 제외한 봄, 가을, 겨울에 볼 수 있는데요, 여름엔 거의 해가 지지 않아서 오로라를 보기 힘들어요. 겨울에 갔다고 해서 항상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국이나 일본에서 온 여행객들이라 하더라도 일주일씩 휴가를 내고 체류했다가도 결국 못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몇 년 전 갔을 때는 12월이었는데요. 캘거리에서 차를 가지고 갔어요. 제가 갔을 때 영하 37도, 체감온도 47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두꺼운 양말에 겨울용 신발을 신고 갔는데도 밤에 오로라 보러 돌아다닐 때 발이 시려서 참 고생했어요. 이런 곳에선 소레일이라는 제품 있죠? 거기에 겨울용 부츠, 초강력 슈퍼 울트라 방한 부츠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신발 바닥면도 중요한데요. 일반 신발은 다니다가 미끄러져서 고생하기 일쑤예요. 방한용 부츠를 신던지 바닥면에 아이젠을 붙이고 다녀야 해요. 차를 가져가는 분들이라면 엔진 블럭 히터 연결은 필수예요. 이것이 없는 차량은 사전에 설치해야 하고요. 정말 춥긴 하지만요, 여러가지 특별한 북극 체험도 많이 하고 오로라도 보고 또 여러가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옐로우나이프는 1935년 금광이 발견되면서 타운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1991년에는 시내 북쪽에 한 300km 떨어진 곳에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면서 1998년 캐나다 최초 다이아몬드 광산이 이곳에 만들어졌죠. 이 부근에 현재 3개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데요. 전 세계 공급량의 15%를 차지하면서 캐나다는 러시아, 보츠와나에 이어 세계 3위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이기도 해요. 이곳에 도착하면 우선 관광 안내소부터 가서 자료를 좀 구하시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여행 계획을 세우면 되겠어요. 옐로우나이프, 노란색 칼이란 뜻이죠. 이 이름은 원주민들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구리칼을 많이 써서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네요. 오로라는 밤에만 볼 수 있잖아요. 낮에는 시간이 많이 남는데요. 시내 다운타운이 매우 작아서 돌아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다운타운도 돌아보고, 그리고 스노우쇼잉, 개썰매 타기, 스케이트, 얼음 낚시 등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즐길 수 있죠. 최근에 카이트 스키잉이라고 해서요, 연썰매라고 하면 되겠죠. 연스키, 하늘에 거대한 연을 띄우고 그 연을 붙잡고요, 그 얼음으로 꽁꽁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스키를 타는 거예요.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요, 매력이 철철 넘치더라고요. 시내에는 동양인들이 많이 찾는 곳답게 한식, 중식, 일식당들이 있으니까요, 각자 입맛에 맞게 골라 먹을 수 있어요. 매년 3월에는 윈터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특히 얼음 호수 위에 얼음 장식과 더불어 얼음성이 만들어져 관광객들의 큰 인기를 끕니다. 겨울에는 여행사들마다 방문객들을 위해서 방한복을 대여해주고 있어요. 혹시 따뜻한 옷을 제대로 준비 못했다면 빌리는 것도 좋아요. 하루에 60불 정도 하고요. 캐나다 구스 파카에 소렐 부츠, 방한 장갑에 목도리까지 끼워줍니다. 시내에 가보면요, 이런 같은 복장을 한 사람들이 여럿이 우르르 또 많이 몰려다니는 모습을 보면
무슨 펭귄들 같기도 하고 군인들 같기도 하고 자꾸 보면서 웃음이 나와요. 겨울이라 해도 포근한 날씨에는 구름이 끼고 흐려서 오로라 잘 보이지 않아요. 최소 마이너스 25도 이하는 되어야 관측하기가 좋아요. 날씨가 춥다 해도 좀 유동적이라 최소 5, 6일은 체류해야 오로라를 볼 확률이 높다고 관광청에서는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나 일본 등 먼 곳에서 와서 일주일씩 있어도 오로라를 못 보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연인들의 경우 여기 와서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다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또 속설이 있어서 연인들끼리의 여행지로도 이것이 많이 선택된다고 합니다. 밴쿠버 그리고 캘거리 에드먼턴에서 직항이 운영되고 있고요. 근데 비용이 좀 비싸요. 시즌별로 좀 다르지만 성수기 기준으로 캘거리 출발로 해서 800불에서 1,000불 정도 해요. 4명이 간다 그러면 비행기 값만 한 3,500불 정도에 또 현지에 가서 차도 빌려야 하고 돈이 좀 제법 많이 들죠. 한 6명, 한 4명, 5명 정도가 그 차로 가면 좋긴 한데요. 한겨울에 운전도 좀 위험하고 겨울엔 또 해가 짧아서 중간에 가다 하루 또 자야 되고요. 차로 간다면 가급적 윈터 타이어는 장착해 가는 게 좋고요. 없다면 최대한 조심해 다녀야 할 거예요. 현지 가보면 알겠지만요, 도로가 온통 다 스케이트장이에요. 완전 얼음판이에요. 정말 위험합니다. 엔진 블록 히터 장치는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내 차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여행 가기 전에 미리 살펴보셔야 돼요. 현지에 가서 그 코드가 어딨나 이거 찾으려면 정말 고역이에요. 마이너스 40도에 엔진룸 열어서 그거 찾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연장선 케이블은 끝단에 불 들어오는 거 꼭 챙겨 가셔야 되고요. 한겨울 자동차 운전할 때는요, 차 안에 비상식량, 물, 초, 침낭, 성냥 이런 건 기본으로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연료도 타운이 나오면 그때그때 가급적 가득가득 채우시고요. 패키지로 간다면은요, 비행장에서 숙소까지 라이드 해주고 숙소 오로라 관광까지 묶어서 판매를 하니까 비행기로 가는 분들은 이런 패키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여기에 만약에 시내 관광, 아이스로드 투어에 저녁 식사까지 포함된 패키지도 있습니다. 오로라는 옐로나이프 시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밝은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 선명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나마 타운 안에서는요, 호수 위에 아이스로드가 불빛이 없어 오로라 보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시외로 한 20-30분 정도만 나가면 어디서든지 감상할 수 있고요.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30분 정도 차로 가면요, 옐로나이프의 최대 명소인 오로라 빌리지가 있어요. 원주민이 소유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오로라를 잘 관측할 수 있도록 호수가 있는 넓은 평지에 만들어져 있고요. 인디언 천막인 티피와 선물 가게, 레스토랑 등이 꾸며져 있고요. 작은 언덕들이 있어 다양한 위치에서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어요. 오로라 빌리지 티켓을 사면은요, 시내 5곳의 호텔에서 매일 저녁 관광객들을 픽업해 주고요. 그래서 9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오로라 빌리지에서 머물면서 오로라를 감상하면서 또 TP에서 준비된 따뜻한 티와 간식들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새벽 1시 30분에 시내 호텔로 다시 데려다 주고요. 비용은 대략 하루에 130불 정도 해요. 겨울 시즌의 오로라 관측은 11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합니다. 끝으로 숙소는요, 시내에 호텔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곳에 묵으면 되고요. 겨울엔 아무래도 성수기라 좀 비싸죠. 에어비앤비도 있습니다. 여기도 가격이 만만치는 않지만 대략 4명에서 6명 정도 함께 간다면, 그래서 큰 집으로 얻는다면 아무래도 개인 부담금은 좀 적어지겠죠. 그 외에 이제 옐로나이프에서 보고 즐길 거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2편에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